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교회에 개인적으로 알고 있는 두 집사님을 모시고 어스틴 생활과 캘리포니아 한국 그리고 노스캐롤라이나 생활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 네, 본인 소개해주세요. 제 이름은 최준식이고요. 저는 그 세일즈포스라는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테크니컬 아키텍트로 일하고 있고 현재는 아내와 그리고 딸 2명 이렇게 네 식구가 정보센터에서 살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정백윤이라고 하고요. 저는 큐트라는 어스틴 베이스의 핀테크 컴퍼니에 다니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13살 아들 하나, 11살 딸 하나가 있습니다. 예, 두 분 다 모두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그리고 유명한 S 기업에서 한국에서 다니다 이제 어스틴에 오셨는데 어스틴에 언제 오셨는지 그리고 오시게 된 동기는 먼저 네, 저는 오스틴에는 2016년에 오게 됐는데 그 전에는 제가 그냥 캘리포니아주에서 2004년부터 한 10년간 살았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살다가 노스캐롤라이나 그 랄리 지역으로 이사를 갔다가 거기서 11개월 살고 이제 잡 오퍼를 받아서 오스틴에 오게 됐습니다. 직장 때문에 네, 시장 때문에 왔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바로 온 케이스인데요. 저는 직장 생활을 14년 정도 하다가 39살에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됐습니다. 어스틴이 첫 직장을 가진 도시가 됐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두 분 모두 다 국내파 유학 오신 게 아니고 한국에서 직접 직장을 어플라이해서 오시게 됐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시고 그러면은 한국과 비교해 텍사스하고 텍사스 어스틴하고 어떠신지 집값, 세금, 생활비, 사람들, 날씨가 있는데 편하신 대로 중정희님부터. 근데 저는 벌써 이렇게 세 개의 주에 살다 보니까 좀 비교를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일단 한국에서는 그때는 총각이 없고, 그다음에 캘리포니아에서 결혼해서 살았었고, 그다음에 노스캐롤라이나는 동부에 있어요. 동부에 있어서 버지니아 밑에 바로 있기 때문에 동부 쪽, 동남부 쪽 그쪽 삶이랑 또 여기 텍사스 남부 쪽 삶을 이렇게 살고 있는데, 네, 캘리포니아 살 때는 그쪽 산호세 쪽 우리가 보통 실리콘밸리라고 부르는 그런 베이에리어 쪽에 살았는데 물가가 너무 비쌌어요. 그래서 제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시니어 엔지니어로 일을 했는데도 그 저축을 하기가 힘들었고, 제가 그 떠나기 전에 2010년 떠나기 아니 2015년이었죠. 떠난 적은 그때 한 2,800 정도 제가 그 렌트를 냈었고, 투베드룸 아파트. 그때는 3베드긴 했었어요. 3베드룸 아파트. 네, 왜냐면 그때는 저 타운홈을 렌트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집에서 일을 해야 돼서 그게 몇 년도죠? 사실은 2015년에 거기 떠났으니까 거기서 집에 산 지는 한 2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그때 당시 2천 얼마라고? 2,800불 정도. 2015년? 2015년 정도. 그러면 지금 물가랑 비교하면 되게 높은 건데. 되게 높았고 아마 지금은 더 올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그게 일단은 그때 왜 좀 더 원래는 보통 사람들은 한 2베드 정도 룸에 살거든요. 저희가 그 1000스퀘어피트나 1200스퀘어피트, 한국으로 말하면 한 30평에서 32평 정도 되는 데인데, 근데 저는 그 리모트를 일했기 때문에 방 하나가 더 필요했어요. 그래서 방 3개에 있는 그때 그 타운홈에서 그 렌트를 했고, 그 방 하나를 제 오피스를 사용해서 일했었죠. 그러니까 2,800 그때 당시에는 저한테는 그 렌트비가 되게 높았던 상황이었고, 그래서 저축을 많이 하기 힘들었고, 그때는 이제 그 아주 어린 아기가 하나 있었기 때문에 아기랑 물론 큰 애도 있었지만 그때 그 비용들이 많이 들어서 저축을 할 수도 없었고,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집을 살 수 있는 어떤 꿈을 가질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제가 이 집에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장소에 상관없이 미국에 어디서나 살 수 있었기 때문에 다른 곳에 이사를 가야겠다 생각을 해서 제가 여러 가지로 알아본 결과 그 노스캐롤라이나 랄리라는 곳이 살기 좋고 교육이 좋고 또 IT 제가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했으니까 향후를 생각해서
IT 잡이 많은 곳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쪽으로 가게 됐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11개월을 살게 됐고 거기서도 렌트를 했었어요. 그래서 렌트가 제 생각에는 거기 그때도 뜨리베드는 더 넓은 집이었어요. 한 1,700 정도 스퀘어피트 좀 되게 좀 더 넓은 하우스였고 근데 렌트는 한 1,500 정도. 그래서 사실은 한 1,200~300불을 더 안 냈죠 한 달에. 그래서 거기 있었고 거기서 11개월 살다가 계속 잡 지원을 했는데 이제 오스틴에 있는 큰 회사에서 잡 오프를 받아서 2016년에 이제 텍사스로 오게 된 거죠. GM, 네, 제너럴 모터스에서 IT 센터. 네, IT 센터로 이제 오게 됐습니다. 예. 네, 근데 백현 집사님, 네, 한국하고 오스틴 어떠신지? 예,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결혼을 하고 이제 아이도 생기고 분당 쪽에 처음에 살다가 전세 값이 점점 올라가서 내려갔어요. 그러다가 경기도 밑으로 점점 내려갔다고 분당 출근 시간이 점점 길어졌죠. 강남 근처로 이제 출근을 했었었는데 출근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이제 삶의 질은 좀 더 조금씩 낮아지게 됐죠. 출퇴근이 너무 힘들어서. 물론 이제 뭐 끝나는 시간도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이제 끝나는 시간도 좀 미국에 비해서는 좀 늦기도 하고. 몇 시 끝났어요? 일주일에 한 3, 4일은 야근을 했던 것 같고요. 지금은 이제 많이 달라졌다고 하지만 그때 당시에 8년, 9년 전에는 집에 오면 일주일에 3, 4일은 뭐 10시, 9시 넘어서 오게 되는 경우도 많고 더 늦을 때도 많고요. 하루 이틀 정도는 좀 일찍 올 때도 있고 일찍이라는 게 한 빨라봐야 7시 반 정도입니다. 거리가 멀다 보니까 7시? 7시 반. 7시 반. 네, 7시 오는 거는 사실 세상에. 불가능하고요. 거의 저녁 먹기가 쉽지가 않죠. 여기서 7시 반에 퇴근하는 거면 정말 늦은 시간이에요. 야근이죠. 네, 미국에서 7시에 퇴근하는 여기서는 야근이죠. 5시, 6시면 들어오잖아요. 보통 일을 해야 한다고 쳐도 퇴근은 일단 일찍 하죠. 그다음에 집에서 일을 하는 경우도 많고. 네, 집에 와서 가족들이랑 식사를 다 하고 네. 그다음에 애들 어느 정도 애들을 좀 테이크케어하고 그다음에 일을 하죠. 보통은 네. 미국에서 일을 해야 한다면 그러니까 여기서 워라벨? 그러니까 한국보다 여기가 더 가족하고 지낼 수 있는 시간이 더 플렉서블하게 많고 또 업무량 자체도 여기가 더 적다 이건가요? 회의도 좀 높잖아요. 그렇죠? 업무량이 적다고는 할 수는 없어요. 업무량이 미국이나 한국은 전 많다고 생각하고 미국도 많다고 생각하고 대신 이제 업무의 강도나 스트레스가 이제 유럽보다는 센 거죠. 그래서 유럽? 네, 한국? 유럽보다는 센 거죠. 아 미국이? 네. 근데 우리가 지금 비교하는 거는 이제 한국하고 미국. 네. 이제 한국 유럽에서 출장 오는 사람들이 미국 오면 이제 일을 너무 많이 한다. 이게 맞아. 근데 한국에 안 와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한국은 더 많다. 네, 더 많죠. 한국이니까 그러니까 더 많아. 네, 스트레스가 더 많아. 스트레스가 야근도 많고 아무래도 이제 페이는 여기가 적고. 맞습니다. 네, 그리고 돈 세이브하고 모으기에 거기보다 여기가 네, 맞아요. 더 아무래도 좋다고 주택값이 일단 상당하잖아요. 한국이 너무 비싸죠. 부지막지하게 비싸죠. 내 집 마련의 꿈을 어떻게 텍사스에 와서 저도 처음 이루었고 집을 처음 샀어요. 인생에서. 네. 네. 근데 아무튼 텍사스 와 보니까 일단 제일 좋은 것은 이제 주택값이 저렴해서 집을 살 수 빨리 살 수 있었고 그다음에 물가도 물론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세금을 많이 걷는 나라긴 하지만 특히 텍사스 같은 경우는 이제 스테이트 인컴 텍스가 없기도 하고 뭐 물론 이제 프로퍼티 텍스가 있긴 하지만 그게 좀 다른 쪽보다 높긴 하지만 그래도 물가라든지 뭐 그로서리 물가 아니면 가스 아니면 전반적인 이런 아이들에 들어가는 돈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다른 주보다는 좀 적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축하는 비용이 좀 한국에 있을 때보다는 좀 생기지 않았나 그런 면에서 좋은 것 같습니다. 날씨는 어떤 것 같아요? 사실 이게 단점이기도 하고 장점이기도 한데 덥죠. 네, 덥죠. 이게. 네. 사실은 덥죠. 네. 더운 건 사실이고 네. 어떻게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좀 있으면 50이 되거든요. 그래서 추운 데를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뭐 나이가 추운 데를 들수록 이런 너무 데가 싫어하는 나이가 들수록 이런 데가 좋은 거야. 싫어하는 사람도 따뜻한 데 있지만 오시죠. 몸을 위해서는 추운 것보다는 뜨거운 게 나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긍정적으로 보자면 근데 그게 되게 중요한 게 미국에는 온돌이 없어요. 그래서 한국이 날씨가 굉장히 좀 겨울철 되면 온도 내려가는데 집에 가면 따뜻하잖아요. 그리고 이 방화복을 두껍게 입으니까 사실은 추위가 힘들 때도 있지만 생활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때가 많거든요. 근데 한국이요. 한국이. 근데 여기는 일단은 그 집을 만든 재료가 목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저기 뭐냐 온돌이 없고 다 히터로 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굉장히 추위를 많이 느끼게 돼요. 그리고 이게 몸이 이렇게 굳는다고 해야 되나? 그런 표현을 써야 되나? 그래서 몸에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관절이나 이런 게 네. 좀 겨울에? 겨울에 어스틴이 아니면 미국 전역이? 미국이죠. 미국 전역에 저녁에 온돌이 아니니까 온돌이 목재로 아니에요. 짓고 이제 히터로 돌리는 그렇죠. 거니까. 그렇죠. 예, 그 어스틴 문제가 아니고 미국 생활 이제 그렇죠. 북쪽에 이제 추운 지방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래서 미국 사람들도 이제 은퇴를 나게 되면 애리조나나 텍사스나 뭐 플로리다 같은 이제 북쪽에서 내려오죠. 남쪽 지방에다가 따뜻한 남쪽 나라로. 네 그렇게 은퇴해서 내려오기도 하고 많이 그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개월 동안은 덥고 6개월 동안은 좋은 거죠. 네, 네. 가을 같은 날씨가 6개월이고 네. 뜨거운 여름이 6개월이고 더운 건 맞는데 에어컨 시설이 되게 잘 돼 있고 맞아요. 집 뭐 건물 뭐 공공시설 다 잘 돼 있고 시원하게 돼 있고 그래서 차 타면 뭐 에어컨 나오고 그래서 차에서 이제 건물 안 자기 집 들어가는 그 사이가 이제 더운 거고 밖에서 이제 낮에 한여름에 더울 때 운동하는 거는 이제 여름에 정말 힘들고 대신에 이제 아침 그리고 해가 지면서 뭐 지고 나서는 괜찮은 편인데 건조한 편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만처럼 뭐 생활 못할 정도는 아니에요. 낮에는 더운 건 맞는데 그래서 그러면 사람들이 어떤지 텍사스 사람들 캘리포니아나 뭐 노스캐롤라이나에 비해서 저는 캘리포니아 그 초기 2004년부터 살았으니까 그때는 사람들이 참 친절했어요. 참 친절하고 거기 다이버시티가 많으니까 왜냐면은 동양인도 많고 인도 사람들도 많고 여러 가지 타 국가에서 온 이민 온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그 이민자로서 살 때 크게 어떤 부담감이라든지 소외감이라든지 어떤 외로움을 별 느낄 상황이 없었고 또 한국 커뮤니티조차도 더 크니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외로움을 겪는 것보다는 이렇게 어려움이 많이 없었는데 근데 이게 노스캐롤라이나로 좀 가게 되니까 근데 거기는 좀 백인들이 많아요. 백인들이 많은 곳이고 그래서 거기에 약간 소외감도 좀 느끼고 좀 약간 친절하지 않았어요. 제가 느끼기에는. 그래서 좀 약간 좀 거기서 좀 소외감이라든지 외로움을 느끼다가 이제 이 남부 텍사스 여기로 오게 되니까 사람들이 너무 친절한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너무 감명을 받아서 이 텍사스가 너무 좋다라고 생각이 들었죠. 근데 저희가 그 생각을 듣기에는 텍사스가 뭐 카우보이의 그 황해 무겁자 네. 오케이 목장에 근데 그거는 사실은 텍사스 무대가 아니고 저쪽 아리조나 그쪽일 텐데. 근데 보통 텍사스 하면 이제 이렇게 카우보이 그 생각이 나기 때문에 사막과 관련이 많이 지더라고요. 저도 제가 그 캘리포니아에서 노스캐롤라이나 랄리로 이사를 갈 때 오스틴이 살기 좋다는 어떤 그런 기사들을 많이 봤는데도 불구하고 저의 어떤 그런 고정관념이 텍사스는 사막 정말 살기 힘든 곳 그런 생각이기 때문에 황해야 사실은 그거를 뺐어요. 이 오스틴을 고려를 안 했어요. 고려를 안 하고 그리고 랄리로 가게 됐는데 그때 저희 어떤 교회 모임의 저희 리더분이 우리 그쪽에 살으셨어요. 그래서 근데 네가 랄리로 가게 되면 여러 가지 뭐 집값이 싸거나 아니면 교육이 좋거나 그런 부분이 있지만 거기는 그 다이버시티가 많이 없기 때문에 약간 네가 외로움을 느낄 수 있다라고 얘기를 그냥 간단하게 해줬지만 제가 실제로 느껴보지 않았으니까 뭐 그 정도야 가면 견딜 수 있겠지. 근데 가보니까 실제로 그렇더라고요. 외로워 그렇죠. 제가 어떤 뭐 식당이라든지 레스토랑이나 가서 밥을 먹더라도 어떤 서비스가 내 돈 내고 먹는데 친절하지 않다든가 아니면은 여기 학교라든지 관공서에 가서 여러 가지 서비스를 받을 때에도
좀 친절하지 않다는 어떤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이 텍사스에 딱 오고 나서부터는 그 사람들이 너무 친절하게 대해줘서 내가 알고 있던 텍사스가 아닌데 하면서 너무 감동을 받은 적이 있었죠. 백현 부사님은 사람들이 어떤가요? 글쎄요, 이제 저는 동부 쪽에 잠깐 살았었는데 필라델피아 근처에서는 거기도 이제 여기 히스패닉 많은 것처럼 흑인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좀 위험이라든지 어떤 뭐랄까 치안, 그다음에 뭐 이런 것들 범죄율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은 정말 아주 낮은 편에 속하는 것 같아요. 여기 어스틴이. 물론 이제 어스틴이? 다운타운 쪽에 가면 이제 물론 이제 뭐 홈리스도 낮다고요? 그럼 범죄율 같은 게 낮다고? 낮죠. 네. 그래서 범죄율이나 크라임 레이트는 낮죠. 네. 범죄율이나 그러니까 살 때 이제 아이들이 있는 가정들은 살 때 결정하는 요소가 이제 범죄율, 그다음에 이제 애들 교육 학교, 환경. 뭐 레이시나 이런 걸 많이 보게 되는데 어스틴은 그 수치에서는 굉장히 좋은 아주 도시로 꼽히는 걸 알고 있어요. 제가 미국 드라마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드라마를 보는 그 주인공이 이제 타주로 이주를 결심하면서 이제 서치를 하는데 이제 살기 좋은 도시를 이제 구글링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화면에 보여준 첫 번째 도시가 어스틴으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뭐 아무튼 뭐 여러 해 동안 정말 미국에서 살기 좋은 도시로 뜨는 도시 어스틴 많이 나왔었죠, 방송에. 그렇죠. 많이 나왔었죠. 랭킹으로. 그리고 랄리도 나왔었어요. 랄리도 1위 한 적이 있었고 오스틴도 1위 한 적이 있었는데 두 도시가 사실은 그 미국에 살기 좋은 그 도시 그거를 상위에 있었어요. 두 도시 다가. 저는 이제 그 두 도시를 다 살아봤는데 일단은 그리고 또 편의 시설이 얼마나 가깝느냐. 왜냐면 도시라는 곳은 내가 어떤 물건을 사거나 아니면 애들을 뭐 교육을 시키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뭐 음식을 먹으러 간다 할 때도 체인점도 많아야 되고 그리고 그 위치가 가까워야 되고 그리고 내가 어떤 그로소리를 갔을 때도 뭐 코스트코, 월마트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많이 어떻게 가깝고 그냥 얼마나 더 그 접근성이 좋은지가 따라서 그 삶의 어떤 퀄리티가 틀려지는데 랄리는 많이 없어요. 랄리는 많이 없어요. 그 코스트코도 생긴 지 제가 살 때 근처에 하나 생겼었는데 그런 것들이 많이 없고 근데 일단 이쪽에 와보니까 오스틴에 와보니까 여기가 도시가 훨씬 더 많이 됐고 여러 가지 부분의 그 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것들이 인프라가 더 잘 돼 있어요. 도시가 더 크죠. 그쪽 랄리보다는 좀. 그렇죠. 예. 예, 거기는 좀 시골 그냥 목가적인 분위기, 좀 시골 같은 분위기. 오스틴 라운드라고 메트로폴리탄이 미국에서 21번째가 크고 오스틴 시 자체는 이제 10번째로 큰데 어쨌든 네. 그렇게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고 오스틴이 필요한 건 도시 크기는 적당한 것 같아요. 맞아. 네,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먼저 어디 동네에 사시는지 그리고 집을 언제 사셨는지 얼마에 사셨죠? 몇 스퀘어핏이죠? 2016년에는 집값이 많이 좋았어요. 그래서 이 에이브리 렌치라는 어떤 커뮤니티가 에버리 렌치. 에이브리 렌치가 그 오스틴 노스에서 좀 약간 좋은 그런 커뮤니티인데 거기에서 집을 이렇게 보고서 저희가 마음에 드는 집으로 그때 산 집이 42만 불 그때 그렇게 샀었죠. 몇 스퀘어핏이죠? 2,700 스퀘어핏 좀 넘죠. 네, 다시 보고로 돼서 그렇게 조정이 된 거예요. 그때 한 2만 불 정도 사셨는데 그게 지금 어느 정도 가격이에요? 지금 한 70만 불 한 중반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70만 불 중반. 80만 불 훨씬 넘었었는데 그죠? 90만 불 막 가까이 그렇죠. 가고 막 찍고 더 넘고 작년에 막 그랬었는데 어쨌든 15% 정도 떨어져서 지금 70만 불대 중반, 중후반 정도 할 것 같아요. 예. 네. 애들이 학교 다니는 데가 어디예요? 거기가 이제 엘사 잉글랜드 초등학교. 네, 초등학교고 그리고 거기 미들스쿨이 바로 옆에 있어요. 그 피어슨 렌치라고. 피어슨 렌치 미들스쿨. 네. 두 학교가 이렇게 만들어진 지도 얼마 안 됐고 되게 괜찮은 학교예요. 학교 새 거고 네. 레이팅이 높죠. 레이팅도 굉장히 높았죠. 이건 조금 약간 조정이 있긴 했는데, 근데 이 학교의 특징은 이제는 여기 커뮤니티가 동양인들이 많다 보니까 동양인들하고 좀 어떤 인도인들 어떤 비율들이 좀 다른 곳보다 좀 높긴 해요. 이유는 예.
아무래도 이쪽이 그 동양 마켓이라든지 그리고 또 이 노스티는 올 노스가 여기 IT 산업들이 좀 계속 발전하고 있는데 그런 잡들의 어떤 접근성이 좋아요. 그래서 그 IT 쪽에 많이 종사하고 있는 그 인도 분들도 많이 오시고 그리고 또 그 똑같은 IT라든지 어떤 반도체, 어떤 하드웨어 쪽에 일하고 있는 한국인 분들도 많이 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여기 많이 와서 그래서 저기 동양 분들 어떤 비율들이 높긴 하죠. 네, 그러니까 뭐 도메인에 있는 뭐 아마존, 네. 뭐 페이스북, 페이스북, 뭐 IBM, 뭐 또 삼성, 델, 뭐 그렇죠. 애플, 뭐 네. 이런 그런 쪽에 일하는 사람들 많이 있죠. 제너럴 모터스도 있고 홈디포트도 거기 오피스가 또 있죠. 네. 그쪽에서. 네, 또 주재원분들도 좀 네. 그쪽 선호하시고 학군이 좋으니까 네. H마트도 가깝고 공원도 가깝고 아, 동네도 깨끗하고 네. 무엇보다도 그 저기 애들 학군이 좋으니까. 네. 그렇죠. 네. 백현님 따님은 어느 동네 사세요? 전 브러쉬 크릭이고요. 네. 에이블린치 바로 옆 동네입니다. 음. 에이블린치 단지보다는 조금 올드했지만 그리고 그레이록스 초등학교 그리고 시라블리 미들스쿨 이렇게 그레이트 웍 초등학교, 네. 시더발리 미들스쿨. 네. 네. 학교는 어때요? 아이들은 굉장히 좋아해요. 그 에이블린치보다는 좀 다이버스하고요. 인종별로 이렇게 적절히 이렇게 비율이 섞여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만족하고 애들도 굉장히 방학이지만 학교를 빨리 가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언제 집 사셨어요? 2015년도에 샀고 네. 33만 불에서 4만 불 사이에 이 정도에 샀고 현재는 한 60만 불 정도 몇 스퀘어 필 정도? 2,700 스퀘어핏이고 1999년도에 지었으니까 20년은 된 거죠. 24년, 23년. 24년, 네, 네. 3년 됐습니다. 네. 두 분 다 어신 생활 만족하세요? 그러니까 40대 이제 50대까지 돼가려는 사람들인데 이제 가정으로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한국에서 이제 그 이쪽 직접 오셨는데 어신 생활, 이민 생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만족하시는지 애들 교육이라든지 뭐 어씨는 이민 오신 거 만족해요 여기 어신에? 텍사스 어신으로? 만족해야죠. 잘하신 것 같아? 잘하신 것 같아? 잘한 것 같아요. 애들도 애들이 잘 크면 되지 뭐. 네, 뭐 한국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애들이 한국에서 이제 유치원밖에 안 다녔기 때문에 큰 애가 유치원 다녔을 때 작은 애는 어린이집 5살, 3살 때 왔으니까 뭐 한국에서 교육을 많이 받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아이들이 이제 미국에서 자라는 모습 물론 이제 자기 나름대로 뭐 힘든 점도 있었겠죠. 어린 나이겠지만 뭐 인종도 그렇고 뭐 영어도 그렇고 지금은 근데 너무 잘 적응해서 만족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어스의 그러면 뭐가 장점이 뭐가 많아요? 좋은 게 뭐예요? 어스틴이 일단 타주에 비해서 집값이 아직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저렴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캘리포니아에서 오신 분들은 집을 팔고 여기서 2개를 사시더라고요. 그런 분들도 있고 그렇죠. 그거를 보면 이제 상대적으로는 물론 이제 날씨와 비교하면 캘리포니아와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근데 여기가 만약 캘리포니아처럼 날씨가 좋았다면 아마 여기도 그렇게 사람들이 바글바글하고 또 점점 살기 힘들어지는 그런 도시가 아마 됐었을 거예요. 근데 이 날씨라는 게 장점이기도 하지만 단점이기도 해서 어쨌든 더운 날씨이지만 잘 적응해서 좀 잘 살고 있습니다. 네. 뭐 이게 어신 생활하시는 거 마음에 드세요? 가장으로서 저- 애들하고 살면서 저는 미국 생활 중에서 가장 만족하죠. 어신이? 네. 캘리포니아나 노스 캐롤라이나보다 그렇죠. 왜냐면은 뭐 사람마다 다 상황이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날씨가 너무 좋아요. 저는 거기서 10년 살기 때문에 날씨도 좋고 거기 그 시에라 산맥이랑 가까운 뭐 타워라든지 갈 곳도 많고 그 비치가 한 시간도 안 돼요. 가면 너무나 아름다운 비치가 옆에 있고 그 일본 도로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해안 도로로 너무 이쁜 도로가 있어서 샌프란시스코까지 갈 수도 있고 너무 아름답지만 내가 집을 살 수 없다는 어떤 그런 서러움이 항상 살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너무 잘난 사람이 많아요. 내가 그리고 동양 사람이 많다 보니까 그 약간 동양 사람의 어떤 그 특징이 그러니까 비교라든지 어떤 그런 거에 대해서 아무리 미국이라도 그 커뮤니티에 있으면 피해 나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집이 없고 나의 능력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들이 누구랑 비교가 되고 이제 그런 것들이 그러면 왜 여기서 살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에는 이제는 동부 쪽으로 가게 됐는데 그때부터가 이게 미국이구나. 이제 집 사이즈가 틀려지더라고요. 이제 서부 쪽에서는 1000 스퀘어피트 아니면 1500 스퀘어피트 그게 거의 최상인데 보통 그 동부 쪽이나 이런 데는 그 랄리 쪽도 살기 좋은 그런 도시로 유명하지만 거기서도 엔지니어라든지 어떤 직장인으로서 일하게 되면 3000 스퀘어피트 정도 집을 사요. 그래서 그런 집을 제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쪽 가서 그 집을 보고 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이런 집을 살까? 네. 그래서 근데 여러 가지 도시화 문제라든지 다이버시티가 좀 부족하고 그리고 저한테 좀 잘 안 맞았던 것 같고 그 날씨도 거기가 습기가 많았기 때문에 여름에 벌레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그 텍사스 내려왔을 때 여기가 물가가 조금 더 싼 것 같아요. 이렇게 근소한 차이로 좀 더 쌌고 여전히 제 3,000 스퀘어피트 정도를 아니 그 정도의 한 집을 살 수 있었던 것 같고 온도는 조금 더 높지만 습기는 약간 낮아요. 그래서 건조해. 네, 약간 더 건조해요. 그래서 벌레가 그쪽 동부 쪽 그 랄리 쪽 살 때보다는 훨씬 적었고 그래도 그 여러 가지 뭐 학교라든지 그 다이버시티도 여기가 더 많고 그래서 동양인도 좀 더 많고 그래서 저는 여기 와서 되게 좀 집도 좋은 집을 가지게 되고 그다음에 제가 한국에 있었을 때나 캘리포니아에 있었을 때나 정말 내가 중산층이라는 어떤 그런 계층에 들어갈 수 있을까라고 항상 걱정하고 저는 난 그렇게 될 수 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여기 와서 첫 집을 사고 제 아이들한테 음악 교육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아트 이런 교육도 시켜주면서 또 그리고 여행도 최소한 1년에 한두 번은 갈 수 있고 저는 여기 와서 진정한 중상층 삶을 살고 있다. 그래서